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데 제 주변에는 말도 못하겠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기게 되네요. 저희는 30대 초반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애는 2년 정도 했습니다. 연애할 때 결혼 전에는 신랑이 혼자 살았는데 신랑은 본인 집하고 왕래도 거의 없었고 명절에 저는 친척 집에서 가족하고 있을 때 신랑은 집에서 떡국이나 송편만 먹고 곧바로 본인 집으로 오거나 명절에도 본가에 거의 안 갔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명절에 혼자 왜 그러고 있냐고 하면 귀찮다고 하기 일쑤였고요. 친척들하고 연락하거나 자주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시댁 식구들하고 이모님들, 고모님들 인사 뵙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님 생신하고 막내 이모님 생신하고 음력 날짜가 비슷해서 생신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족 행사에 처음 참석하는 거라 케이크도 신경 써서 만들어 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남매이신데요. 이모님들 5분, 이모부님 5분, 외삼촌 2분, 외숙모 2분, 그 아래 자녀들까지 몇십 명이 식당 하나를 빌려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식당 하나를 통으로 빌려야만 해결이 될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신랑에게 원래 다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 뵙냐고 하니까 이번엔 그냥 날짜가 비슷해서 저도 소개할 겸 해서 자리를 만든 거고 원래 이렇게까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쳤죠.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저도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 제 보증금에 제가 모아뒀던 적금을 다 보태고 신랑은 모은 돈이 2천 정도밖에 없어서 시댁에서 신랑에게 7천만 원 정도를 주셨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고 해서 2억 정도 하는 빌라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별도로 예단비는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어머님, 시할머니, 시고모님 한복이랑 신랑 한복, 신랑 맞춤 정장, 시아버님, 도련님도 정장 맞춰드리고 아가씨 예복, 구두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저희 아빠, 남동생도 신랑이 해준 것이 아니라 제가 정장을 맞춰드렸습니다. 그때도 사실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신랑도 모아둔 돈이 없고 시댁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 7천만 원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드려야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몇 달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말이 되면 신랑이 시댁에 가려고 하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갑자기 시댁에 가려는 신랑도 그래 결혼했으니까 잘하고 싶나 보다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나 보다 생각하고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나쁠 거 없다는 생각에 주말마다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건지 아가씨도 시댁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쉬시고 어머님 혼자 외벌이 하시고 아가씨가 고등학생인데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아가씨를 챙기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냥 뭐 용돈 몇 번 주고 자주 만나는 것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가 먹고 싶으니 이걸 사달라, 무슨 영화가 보고 싶으니 영화를 보여달라, 어딜 가고 싶으니 어디를 데려가달라, 용돈을 달라, 용돈은 얼마가 필요하다 등등 아가씨가 요구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도 점점 더 당연하게 뭐 갖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언니한테 사달라고 해, 언니한테 가자고 해, 언니한테 달라고 해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가 저를 보고 항상 인사를 잘 안 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쳐다보고 말거나 쳐다도 안 보거나 영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영화 보여주려고 같이 만나도 저보고 인사도 안 하고 힐끔 보고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영화 보기 전 팝콘이나 음료수가 먹고 싶을 때나 카톡으로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등등 말하면서 말 거는 거 제외하고요. 어떤 때는 옆에 있는데도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저 콜라 좀 사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솔직히 짜증도 나고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얘가 나를 우습게 보나 싶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 제가 직접 말하고 더 사이만 틀어질 것 같고 해서 신랑에게 좋게 애눌러서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태도가 좀 그런 것 같아. 나한테도 바라는 것도 많으면서 정작 만났을 때 인사도 안 해. 내가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러니 자기가 먼저 좋게 말을 하는 게 어때? 그래서 신랑도 좋게 말하고 나중에 행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머님도 아가씨를 대놓고 지적하기도 하고 했는데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어떤 날은 제가 가도 인사는커녕 소파에 누워서 꿈쩍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본 적도 있었으니 어머님도 옆에서 보시기 민망하셨겠죠. 결국에는 어머님도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그냥저냥 지냈는데 신랑이 한 달에 매달 어머님 생활비를 드리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도 똑같이 드리자고 했더니 우리 집은 아빠 엄마 두 분 다 일하시니까 해드릴 필요가 없는데 본인 집은 엄마가 외벌이라 도와줘야 한대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만약 어머님이 50을 드리면 우리 집엔 30이라도 드리는 게 도리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은 괜히 비교하고 우기지 말라고 하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 문제로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단호하니까 결국 매달 생활비는 안 드렸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 시댁을 만나서 온 가족이 식사를 하거나 하면 저희가 밥값을 다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기만 하면 아가씨가 꼭 뷔페를 가자고 합니다. 뭐 샤브샤브 뷔페부터 해서 솔직히 우리 집은 만나면 아빠가 거의 사시고 저희는 가끔 내거든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아가씨가 평소에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매주 7명 뷔페값 계산하려니까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인당 뷔페값이 싼 것도 아닌데 너무 눈치도 신경 안 쓰고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가 밥값을 내려니 화가 났죠. 우리 집에는 밥 한 번 살까 말까인데 시댁만 만나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건가 싶어서 밥도 목구멍으로 제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신랑이 하는 말이 저희 아빠랑 아직도 어색하다고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댁은 매주 만나고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만 거의 보고, 그것도 명절에 피곤하다며 간이 많이 인상을 쓰죠. 그나마 생신에도 신랑은 바쁘단 핑계로 안 가고요. 저도 굳이 강요 안 하고 서운하지만 언니네 부부랑 제 가족끼리 챙겨드린 적도 많고요. 그러면서 신랑이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생신 당일에도. 제가 일부러 며칠 전부터 예를 들어 일주일 뒤 아빠 생신이야 전화해 알겠지 라고 하면 응, 그러고 나서 막상 안 하고 또 작년 생일에는 제가 내일이 아빠 생신이야 잊지 말고 오늘이나 내일 전화해 라고도 했는데 안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게 터진 겁니다. 당일에도 전화를 안 하니까 제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저랑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왜 불편한데 관계를 강요하냐고 하면서 할 말도 없고 강요하면 더 하기 싫다고 하네요. 아버님께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냐고 본인은 그런 거 잘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애처럼 굽니다. 그냥 문자나 보내도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난 어머님 아버님 생신 되면 미리 전화하고 선물도 미리 준비하고 그것도 어떤 거 사드릴지 시간 내서 고민하고 고른다. 생신상 차려드리고 얼굴까지 뵙고 할 거 다 하는데 넌 그거 하나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못하겠대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신랑이랑 말이 안 통해서 그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가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집 앞 공원에서 화를 사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랑이 도련님한테 형수 집 나갔다고 그새 전화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 신랑이 다음날 아빠한테 전화해서 생신인데 연락 못 드려 죄송하다고 하고 저랑 풀었습니다. 그래서 도련님한테 신랑이 얘기한 건 잊고 있었는데 그 주 주말에 어머님이 열무김치 맛있다고 한 통 가져오시면서 왜 싸우냐고 하시더라고요. 아, 들으셨구나 하고 그냥 조금 서운해서 뚝딱거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건 강요하는 거 아니래요. 강요하면 더 멀어지기만 하니까 본인이 어느 순간 느끼고 더 잘하게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머님께 더 서운한 겁니다. 그럼 저도 아가씨도 불편하고 시댁 자주 뵙는 거 싫으니까 연락 안 하고 안 보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에게만 며느리 노릇해야 하는 건가 싶고 생각하니까 더 화만 나는데 그동안 시댁이랑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신랑은 저랑 싸우기만 하면 친한 친구한테 전화하듯 어머님께 전화해서 쪼르르 다 말하고 신랑이 안 하면 도련님이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의 싸움이 아주 시댁의 가십거리일 정도였죠. 그리고 어머님이 작년 가을부터 생활이 너무 힘들고 저희한테 결혼할 때 보태주신 7천만 원이 신용 대출이었는데 그것도 못 갚으셨다고 저한테 돈을 좀 보태달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바탕 했죠. 신랑이랑 막말로 난 결혼자금도 모아왔고 너는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주신 건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냐고 소리치고 화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것도 아닌데 어쨌든 돈이 없어서 못 갚는 형편이라고 하시니 제가 월급을 받으면 매달 100만원씩 올해 6월까지 계속 드렸습니다. 나중엔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입금하면 입금한 지 1분도 안 돼서 잘 받았다, 고맙게 잘 쓸게 이렇게 카톡이 오니까 매번 잘 쓰세요 할 수도 없고 진짜 내 돈만 종일 기다리셨나 싶기도 하고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고모님이 어머님께 700만원 빚을 갚으라고 주신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말했고 신랑에게 제가 우리가 드린 돈도 700이 넘는데 그럼 도대체 그 7천만원은 언제까지 돈을 들여야 갚을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어머님 돈 드리려고 일하는 거냐고, 그럴 거면 일 안 할 테니까 당신 용돈으로 챙겨드리든 하라고 말했죠. 당신은 고모님이 700도 드린 거 알고 있었냐고 다그치니까 몰랐다고 본인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도 5천이 넘는데 어머님께 언제까지 드릴 거냐고, 본인도 화가 난 건지 이제 그만 드리자고 하고 6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돈 문제는. 그리고 어제 일이 터졌네요. 처음에 생신 파티 같이 했다던 시댁 식구들이랑 이번 주말에 경기 인근 계곡으로 1박 2일 휴가를 가는데 솔직히 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결혼 초에 2번 유산하고 저희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시댁에서도 엄청나게 바라시고 어른들 만날 때마다 소식은 없냐고 물으시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올 것 같고 좋은 말로 좋은 일하지만 본인들 아는 온갖 정보를 다 알려주시며 충고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난임 때문에 불임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토요일에도 병원에 가야 하고 제가 배란이 잘 안 돼서 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지금 그날인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회사에서도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여행까지 가면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랑한테 어젯밤에 좋게 운을 뗐어요. 몸이 너무 안 좋고 병원도 가야 하니까 이번에는 저는 안 가면 안 되겠냐고요. 신랑이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시댁이 기독교라 제사가 없거든요. 너는 제사도 없어서 남들처럼 명절 제사상을 차리냐 무엇을 하냐, 네가 하면 하는 게 얼마나 있고 뭘 얼마나 힘들다고 시댁 행사에도 안 가냐고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서로 앞으로 가족 없는 셈 치고 나도 너희 가족 안 보고 살고 너도 우리 집 안 보고 살라는 거죠. 앞뒤 정황 다 자르고 제가 시댁 행사에 안 간다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서운하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내가 언제 한번 시댁 행사 안 간 적 있냐고,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시댁에 할 도리를 안 했냐고, 경조사를 당신처럼 안 챙겼냐고, 뭘 내가 원하고 바라기냐 했냐고, 오히려 복날엔 도련님이랑 시댁 식구 모시고 집에서 날 더운데 백숙 해드리고 때 되면 어머님 스카프 사드리고 뭐 해드리고 할 거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냐고 엄청나게 푸닥거리 한바탕 했네요. 그랬더니 자기랑 왜 결혼했냐고, 그럴 거면 살지 말재요. 정 떨어진다고 살고 싶지 않다면서 막말하는데 적반하장꼴이 정말 가사로웠습니다. 누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싸우고 엄청나게 울었는데 계속 서럽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인가 싶고, 불임센터 가면 남들은 다 신랑이랑 같이 와서 있는데 저는 신랑 바쁘다는 핑계로 혼자 가서 덩그러니 매번 있는 것도 갑자기 더 서럽고 어제부터 잠도 설치고 기분도 안 좋고 엉망이네요. 그냥 제가 참고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참에 정말 저도 안 간다고 밀어붙이고 가지 말아야 할까요? 진짜 속편하게 양쪽 다 서로 보지 말고 연 끊고 살아야 할지, 진짜 이혼 각오하고 이번 기회에 여러 버릇을 뜯어 고쳐야 하는 건지 진짜 복잡합니다. 저만 희생하는 것 같은 결혼 생활이 너무 서럽고 속상합니다. 괜찮으시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후기: 우선 신랑이랑은 아직도 냉전 상태고요. 전화와도 안 받고 무시하고 말 걸어도 대꾸도 안 하니까 이제 와서 괜히 불쌍한 척하면서 제 눈치를 보네요. 평소엔 하지도 않던 집안일까지 하면서 은근히 알아서 기고 있는데 그게 더 싫습니다. 다 작전 같아서 이제 믿음도 안 가네요. 아기는 신랑이 제일 많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몸에 좋다는 보약까지 지어다 주시면서 아기 타령이셨고, 신랑은 직장 동료나 지인들 아기만 봐도 눈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라 저도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크죠. 저도 아기를 좋아해서 많이 바라기도 했었고요. 이번 주말 여행은 절대 안 갈 겁니다. 이혼이 쉽지는 않겠지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싸운 이유의 반 이상은 대부분 아가씨 아니면 시댁과의 돈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아직 어리고 아기 같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고1이 어린 나이인가요? 전 알 거 다 아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족들 앞에선 순한 양처럼 소심한 척 애교 잘 부리는 막내딸이지만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욕설로 일관하는 것도 다 들었는데 무섭기까지 하던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시댁 식구들 눈엔 그저 어린 막둥이인가 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하지 말 걸 그랬나봐요. 그냥 제 혼자 벌어서 우리 가족들 챙기고 저 혼자 쓰고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밥에 어머님께 전화해서 주말에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했더니 서운해 하시길래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로 싸웠고 당신 아들이 각자 집 보지 말고 시댁과도 연 끊고 살자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남자들은 원래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길래 항상 그러니까 저도 신랑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신랑하기 달린 것 같다고 매번 제가 서운하고 치우치는 느낌에 결혼 생활이 괴로운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나요? 어머님 서운하시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못 간다 말씀을 드렸더니 뭐 하실 말이 없으신 건지 무슨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일단 알겠다고 몸조리 잘하고 조만간 보자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분명 아들에게 다시 전화해서 그대로 말씀하시겠죠. 후련하지도 않고 아직도 답답하네요. 이번 주말이 지나봐야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욕해주신 분들도 위로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후기 한 번 더 글을 쓰네요. 결론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말이 지났고 저 빼고 모든 식구들이 여행을 다녀왔었죠. 꿀 같았어요. 그 주말이. 저 혼자 호텔 잡아서 호캉스를 하고 왔거든요. 남편은 모르는 일이지만 알던지 말던지 관심 없네요. 혼자 자쿠지에 몸 담그고 조식 먹고 산책하는 것까지 정말 힐링이었습니다. 그 시댁 여행에 따라갔으면 절대 느껴보지 못할 감정이었겠죠. 그리고 신랑은 지금 온몸이 아프다고 난리예요. 시어머니 오빠, 그러니까 시삼촌이 계시는데 엄청 엄하기로 유명하신가봐요. 저는 얼굴은 배웠지만 몇 마디 안 나눠봐서 모르고요. 그날 여행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저희 부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봐요. 그런데 또 도련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걸 말하게 되었고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다라고 늘 강조하시던 시삼촌이 화가 나셔서 빗자루로 남편을 마구 때리셨대요. 다들 말리고 시어머니 거의 울려고 하시고 난리였나봐요. 시삼촌 덕 좀 보았죠. 진짜 두들겨 패고 싶었는데 대신 그렇게 패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당장 사과하고 녹음해 오라고 하셨대요. 덕분에 정성스러운 사과도 받았죠. 뭐 진심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꼬리 내리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는 하더라고요. 파스 좀 붙여달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 존재를 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이번 일로 느낀 건데 마음속에 담아두면 화만 생길 것 같아요.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리고 계속 볼 시댁인데 불만이 있고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말하고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무작정 잘하지 않으려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시는 거 보니 더 의사표현해야겠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시누이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앞으로는 저한테 인사를 하든 말든 간섭 안 하려고요. 대신 저도 일절 챙겨주거나 용돈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혜를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그러게 신랑 원하는 대로 각자 집 알아서 한번 해봐요. 누가 아쉽나. 살기 싫으면 신랑 몸만 쏙 나가면 되겠네. 뭐 집불도 없는 게 하는 것도 없고 요구사항은 되게 많네요. 시댁에 뭐 한 게 있냐는데 그간 해오던 거 모두 완전 정지해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 그리고 그간 이미 해온 게 뭔지 좀 제대로 뼈저리게 느끼게 본때를 보여줘요. 지금 누가 아쉬운데 사느니 마느니 먼저 입을 놀립니까? 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계속 살 거면 저 남편 놈 좀 뜯어고쳐요. 같이 살지 말자는 놈 식구들한테 뭐 한다고 정성을 들여요. 이혼하면 남보다 못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